네, 건강상담 시간, 지금 이 시간 석소정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달은 방광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검진을 가시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하게 되는 기초 검사 항목이 바로 소변 검사인데요. 시니어 건강에 영향을 주는 반갑지 않은 증상이기도 합니다. 정말 불청객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네.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네.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라고 그러죠. 소변을 네. 본 것 같지 않아서 자꾸만 화장실을 또 가게 되고 그런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복부 팽만감, 그다음에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네. 소변의 양, 색깔, 냄새, 거품이 끼는지 불편한 느낌이나 통증이 있으신지 네.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알려주셔야 검사를 받아도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꼭 필요합니다. 네. 소변 검사는 방광염뿐만이 아니라 요로 감염, 비뇨기 질환, 당뇨 같은 내분비 질환, 전해질 이상, 영양 상태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럼 평소 본인들이 화장실을 가셨을 때 색깔이나 냄새를 통해서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자가 진단을 집에서 하시라고 네,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소변을 보신 뒤에 물을 바로 내리지 말고 항상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건강한 사람의 소변 색깔은 연한 노란색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물 섞은 맥주 네, 같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 갈색이나 오렌지색 소변을 보셨다면 간세포 손상이 되었거나 담낭, 담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혈액 내에 그 빌리루빈이라는 그 색소 그 농도가 2.0에서 2.5를 넘으면 눈에 있는 흰자위도 노랗게 되고 소변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해요. 아. 그래서 간이 안 좋아졌는지 네, 간 손상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장에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 네. 그리고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 네, 사구체라고 하거든요. 그 네. 부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소변색이 검붉은색이 될 수 있어요. 네. 검붉은색이나 그리고 갈색. 그리고 거품이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콩팥 기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급성 신부전증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 네. 만약에 본인의 소변을 봤는데 색깔도 좀 이상하고 거품이 부글부글 난다거나 이런 걸 보면 네.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보통은 기저귀를 차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노란색이면 괜찮은데 네. 색깔이 너무 진해졌거나 그러면은 빨리 어머님 소변 검사를 요청하시는 게 좋죠. 네, 소변색이 또 핑크색이거나 붉은색이면 네.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거동 불편하시는 분들이 넘어지셨거나 네. 복부를 부딪히셨거나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배에 타박상을 입었을 때 네. 그 요로 계통이나 방광에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무리한 운동이나 아니면 피를 묽게 하는 약,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어르신들 많이 드시는 부정맥 약들 네. 그런 약을 복용하는 것이 그 문제가 되어서 핑크색이나 붉은색 그 혈액이 섞여 나오는 소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방광암 환자들의 네. 80에서 90%가 혈뇨가 나타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혈뇨를 보시면 네. 바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쓰면서 네. 그럼 내가 지금 조금 혈뇨를 봤는데 방광암인가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네. 네. 방광암에 걸리신 분들이 혈뇨를 보시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바로. 그래서 어디 부딪
부딪히셔서 방광 쪽을 부딪히셔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흔한 방광염으로 좀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혈뇨가 섞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바로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게 방광염인지 아니면 암에 의한 것인지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금방 진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녹색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녹색이거나 약간 푸르른 색깔 네. 같은 소변은 야채를 많이 섭취하였거나 또 감염균에 따라서 그런 색깔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푸른색 소변은 또 혈중에 칼륨, 포타시움이라고 하죠.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졌으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해질 농도가 비정상일 때 나타나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소변의 색깔로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소변이 색이 탁한 거는 상관이 없나요? 탁한 것도 상관이 있죠. 아, 그런가요? 그냥 색깔은 보통 때의 노란색인데 네. 소변이 탁했을 때는 거기에 백혈구가 많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 소변이 탁해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 단백질이 많이 섞여 나왔을 때 네. 거품이 나면서 또 탁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탁해 보이는 소변도 좋지는 않아요. 그럴 그러니까 때도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 집에서 밖에를 나가기 싫어하시는 부모님들 혹시 뭐 침상에 누워 계신다거나 정말 네. 몸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네. 움직임이 쉽지 네. 않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네. 원치 않아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네. 혹시 침상에 누워서 끙끙 앓으시면서도 병원에 가시기 싫어하시는 부모님의 그 방광염이 의심이 될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코비드 이후에 바깥 출입을 싫어하시는 시니어들이 많이 생겼다고 네. 해요. 두려움이 좀 그렇죠. 있어서. 네. 그리고 파킨슨, 중풍, 치매 같은 정말 긴 병에 거동이 막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네. 그리고 약간 이 정신적으로 혼동도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병원 모시고 가는 거를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집으로 찾아오는 왕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부모님들 이렇게 모시고 가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제가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네. 어떤 분은 막 펑펑 우시면서 진짜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뭐 약 처방을 2년 동안 하나도 못 받으셨대요. 네. 왜냐면 어머님이 중풍으로 못 걸으시고 억지로 그 윌체어에 태워서 가곤 했는데 윌체어에 태우기도 힘들 만큼 어머니가 욕창도 생기시고 네, 네.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 병원 모시고 가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병원에 전화했더니 어머니 모시고 와야지 이렇게 전화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야단을 맞으신 분도 있으셨다고. 병원에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병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못 오시는 환자들이 있으면 네네. 병원에서 이렇게 집에서 왕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병원 못 찾아오는 분들을 알고 있으시면 네. 네, 이렇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왕진 서비스는 메디케어에서 보장한 환자의 베네핏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프라이머리 인슈런스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언제든지 왕진 서비스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네. HMO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회사와 컨택하면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하우스콜이라고 하거든요. 네. 하우스콜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요. 아. 제가 케어모어, 블루크로스 앤덤 그리고 옵툼
스캔 헬스 플랜들도 알아봤더니 네. 제가 거기에서 그 중 회사들에서 제가 그 하우스콜을 해보기도 했고요. 네. 그쪽에서 일했었고 하우스콜 프로그램, 터치 프로그램 등으로 왕진 서비스를 집이나 보딩 케어, 어시스트 리빙, 양로 호텔 등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즉 HMO를 하지 않으신 분들만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그런 헬스 플랜에 이렇게 속하지 않으시고 왕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Fast Recovery Home Health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고요. 네. Honest Home Health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인데요. 네. 거기를 커버하시는 앤드류 리 대표님께 전화를 주시면 방문 서비스를 이렇게 소개 받으실 수 있고 어레인지 그 어포인먼트를 해주실 거예요. 네. 네, 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텔레헬스로 MD 그 메디컬 닥터이신 선생님들이나 네. 어떤 경우는 그 사이키아트리스트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연결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네. 213 500에 8031로 네. 전화 주시면 그런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213-500에 8031번 앤드류 리 대표님께 전화를 주시면 방문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사실은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맞아요. 못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자세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심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기 힘든 분들께 너무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방광염이 확진되신 분들 집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시니어들 특히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네. 치매가 그렇게 그냥 살짝 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정도로 있으셨던 분들이 이상 행동을 나타내고 혼동을 막 겪으시고 헛것도 보기도 하시고 네. 잠도 안 주무시면서 이상한 그런 행동을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가족들이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911을 부르세요. 네. 어떤 경우는 아예 그 눈도 못 뜨고 막 이렇게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끙끙 앓으시니까 911을 부르시거든요. 네. 근데 911 불러서 병원 가시면 방광염 때문에 그러신 경우가 아주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간단한 테스트로 방광염인 것을 확인하고 집에서 먹는 항생제나 홈헬스 간호사를 통해서 주사로 맞는 항생제를 맞으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11을 부르고 응급실에 가서 거기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네. 피를 뭐 10개씩 막 5개, 10개씩 막 그렇죠. 엄청 뽑고 일단 ER 들어가면 그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막 어머님들이 내가 빈혈인데 피를 막 10개씩 뽑았다고 막 네. 컴플레인을 하세요. 너무 아까운 핀데. 네네. 네. 아니 내가 거기서 그렇게 피를 뽑은 뒤로 내가 회복이 안 된다고 막 얘기하시고 네. 네. 그러신데 정말 그렇게 응급실에 모시고 가서 할 필요 없이 꼭 필요하지 않은 병원 입원을 막고 네. 시니어들께서 집에서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홈 헬스나 왕진 진료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시도록 네.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네. 똑같은 시니어 분들께서 또 물을 잘 안 마셔가지고 만성 탈수 증상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변이 굉장히 컨센트레이트해요. 이렇게 소변이 너무 이렇게 띡해지는 거죠. 네. 네네. 그런 경우에도 그게 방광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탈수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막 기운도 없고 잘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네. 그리고 또 입맛도 떨어지셔서 물도 안 마시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수액 주사를 맞으면 방광염도 호전이 되고 네.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또 부모님들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병원에다 전화하면 어머님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고 어떤 네. 환자들은 아니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병원에 너무 모시고 오라 답답한 그랬다고 거죠. 네. 그래서 병원에 또 모시고
드시고 못 가겠고 어머님은 힘드시니까 그래서 또 911을 불러서 병원에 가시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 분들을 저희 방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어머님 컨디션 보고 바로 항생제 오더하고 아이비 드리고 네. 좋아지셔서 또 집에서 침상에서 못 나오시니까 몸이 뻣뻣해지신 분들이 물리치료도 받고 그러시면서 네.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 주사를 수액 주사를 맞으면 일반인들은 영양 주사라고 말을 하지만 네. 물을 잘 드시고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잘 드시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만성 탈수 증상이나 그런 식욕 부진이 너무 심하다거나 네. 음식을 잘 못 드시고 토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수액에 비타민 넣어서 수액 주사를 맞으시는 게 네. 방광염에도 도움이 되고 아. 탈수에도 도움이 되고 기력을 차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런 방문 진료 서비스나 홈헬스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은 대소변을 잘 못 가리셔서 네. 기저귀를 차고 계시잖아요. 네, 네. 기저귀를 차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깨끗이 닦아주고 하는 게 위생 상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방광염에 잘 걸리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열도 나고 그래서 그 검사를 집에 가서 그분들 확인해서 검사를 해드리면 그 소변에서 그 대장균이 나오기도 해요. 아, 그게 왜냐하면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라서 그런 분들은 홈헬스 받으시면서 전문 목욕사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네, 목욕 서비스를 받으면 그러신 그 침대에만 누워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방문 서비스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럼요. 네. 정말 사실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그거를 몰라서 못 받다 보니 이게 큰 네. 병으로 이어질 수 맞아요.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면서 삶의 질도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네. 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그냥 방치라는 단어가 조금 세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두실 게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찾아서 네.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방광염의 치료를 빨리 받고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소변을 잘 살펴보시면서 자가 진단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그 나이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케어하시고 계시는 그런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라 케어기버 하시는 분들도 네. 평소와 그 환자분께서 다르게 우리 그 시니어분들이 좀 이상해지신 증상이 있으시다거나 소변이 냄새가 좀 난다거나 색깔이 변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재빨리 병원을 가시거나 네. 그다음 방문 진료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방광염을 방치하셔서 염증이 온몸의 조직으로 퍼지는 유로셉시스 아, 네, 요로성 폐혈증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폐혈증으로까지 가는군요. 네, 네. 그렇게 방광염이 몸으로 퍼지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항생제, 항진균제로 금방 치료 가능한 것이 방광염입니다. 네. 그래서 대소변을 못 가리시고 침상에 거의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시니어의 경우 항상 방광염의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 크랜베리 주스나 크랜베리 타블렛을 드시는 게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주고 네. 방광 내 대장균의 증식을 막아줘서 만성 방광염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크랜베리 타블렛을 네. 그냥 비타민, 종합 영양제 드시듯이 밥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드시는 게 네.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매일 드시는 수분의 양을 네. 제한해야 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물을 너무 많이 드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매일 4잔에서 5잔 정도의 16온스짜리 병물 2병 정도의 물을 꼭 드실 수 있도록 기억했다가 네. 네, 이 물 드시는 양을
건강을 꼭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크랜베리 주스는 하루에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은가요? 네, 크랜베리 주스는 그 네. 오버 더 카운터라서 네. 그 커스코나 아니면 보통 CVS나 라이레이드에 가면 팔거든요. 네. 그 병에 보면은 뭐 500mg 그 타블렛의 그 크기에 따라서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병에 보면은 데일리 레코멘디드 도세지가 있으니까 네. 어떤 알약은 크고 어떤 알약은 작으니까 하루에 그거 2알을 먹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서 병을 그 사온 병에서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먹으면 문제가 없고요. 네, 네. 당뇨가 있어서 그러신 분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씩 계속 드셔도 별 문제 없으세요. 이건 네. 크랜베리 그 이렇게 컨센트레이트 한 거기 때문에 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광염의 이 방광염은 시니어 여러분들 그리고 시니어가 아니신 분들도 아주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물을 마시는 것이 방광염과 이렇게 관련 있는 줄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으세요. 네. 또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가운데 다른 증상은 별로 없으신데 갑자기 식욕부진이 오셔서 네, 식사를 안 하려고 입을 꼭 다물기도 하시고 네. 먹은 것도 없는데 혈당이 막 500, 600 네, 이렇게 올라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잠만 주무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살펴보면 검사를 해보면 방광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생제 주사나 경구용 항생제 복용 이후 그런 분들은 바로 증상이 호전되셔서 네. 네, 건강을 회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니어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가족들이나 케어기버가 그런 분들을 잘 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방광염이 참 이렇게까지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병원에 네. 이머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양이 방광염 환자예요. 아, 정말요?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아, 혹시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발표 자료를 좀 주셨어요. 그 제가 네. 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네.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보건 지출이 2031년까지 연평균 5.4%씩 증가할 전망이며 GDP의 19.6%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베이비 부머들의 고령화로 메디케어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시니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헬스케어 시스템이 다 감당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실버 쓰나미가 온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종종 듣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시대에 헬스케어 시스템과 소셜 세큐리티 연금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니어들이 본인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이 병원이나 양로병원에 가지 않고 최대한 본인이 사는 공간에서 편안히 사시는 것. 이것이 나라 경제를 돕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시니어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고 홈헬스 허스피스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나라 돈을 많이 써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네. 근데 보행이 너무 어려우시고 혼자 목욕하시는 것이 힘드신 환자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전문 목욕사들도 보내드리고 홈 물리치료도 보내드렸더니 네. 나라 돈 쓰기 나는 싫다고 서비스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근데 그러시다가 하시다가 혼자 목욕하시다 넘어지셔가지고 큰일 나시죠. 911 불러서 병원 가시고 네. 골절 때문에 CT, MRI 병원에 입원하시고 재활치료까지 받으시고 하니까 정말 10년 동안 홈헬스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네. 한 번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 쓰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홈헬스, 호스피스 또는 이렇게 방문 왕진 서비스, 방문 목욕, 물리치료 이런 것들에 네. 쓰는 돈이 정말 병원에 한 번 입원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니어들이 잘 알고 받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받아서 불필요한 의료 지출을 막는데 네. 정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끼려다가 더 큰 돈을 네, 쓰게 네. 되는 상황이 생기네요. 네. 그렇게 방광염으로 입원과 퇴원을 여러 번 반복하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했는데 네. 환자에게 너무 큰 고통이고 환자 가족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이실 텐데 네. 미리미리 홈헬스로 도움받으시면 약간만 증상만 있어도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니어 케어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모든 비용이 메디케어나 메디컬로 다 커버가 되나요, 박사님? 네. 호스피스 케어는 메디케어, 메디칼, HMO, 프라이빗 인슈런스라도 다 광범위하게 커버가 돼요. 네. 그래서 중풍, 파킨슨, 치매가 심해서 침상에 누워 지내시는 분들은 HMO를 받으시더라도 여러 케어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있으시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화번호로 네,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호스피스라서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방광염에 걸리시면 소변 검사 그리고 피 검사 이런 것들도 다 해드리고 네. 집에서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검사들은 다 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호스피스 병명과 상관없는 스페셜리스트 방문들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호스피스라고 너무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메디케어, 메디칼로 다 커버되니까 어르신들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네. 홈헬스 케어는 HMO인 경우 그 HMO에 연결된 홈헬스 회사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HMO가 아니시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들은 네. 그 하우스콜 왕진 그거 신청하시면 네, 병원에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시고 집에서 여러 가지 케어를 받으시다가 정말 천국에 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서비스죠. 네, 그렇군요. 만약 왕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아까 주신 정보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네. Fast Recovery Home Health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Honest Home Health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네. 앤드류 리 대표님께 전화를 주시면 네. 방문 서비스, 홈 헬스, 호스피스 네, 이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텔레헬스로 연결시켜 드립니다. 네. 전화번호는 213-500-8031입니다. 네, 213-500-8031, 213-500-8031번입니다. 앤드류리 대표님께 전화 주시면 방문 서비스에 대한 안내,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GBC 건강상담 시간 석소정 박사님 모시고 방광염 증상과 치료법, 시니어 홈헬스 호스피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오늘도 정말 귀하고 유익한 정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앤드류리 대표님께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213-500-8031번 213-500-8031번입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